네, 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이제 5일차 수업이네요. 네, 고객의 80%는 새로운 앱을 설치하고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그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한번 빗대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설치했을 때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그 앱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 게임 아니면 거의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리모컨, 뭐가 달라졌죠? 알고 보면 디자인은 달라졌지만 유형적으로는 분류가 생겼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로 또는 동일한 위치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버튼의 조작들이나 어떤 OTT 화면에 대한 선택이나 번호나 볼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부분은 근접성을 그룹으로 묶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부분들을 알고 보면 원의 점들이지만 하트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또는 유형 그룹이 이렇게 색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모양으로 분류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죠. 리모컨도 같은 법칙을 이용해서 근접성을 그룹으로 묶는 현상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다음은 기존에는 이런 이론들이 UX 심리학에 많이 쓰였어요. 제이콥이나 피츠나 히크나 뭐 이런 법칙들이 많이 쓰였는데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의 다양한 이런 UX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각각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사항들이 되게 깊게 관여가 되지만 UX 심리학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루는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I UX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에서 2D 화면에서의 UI UX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는 3D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3D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자, 2D 화면에서 3D로 전환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뭐가 달라졌죠? 이 이미지는 2D 화면에서 3D 화면으로 전환됐는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결론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즉 가까이 보임과 멀리 보임에서 사물의 선명도가 멀리 있으면 흐려지고 가까이 있으면 많이 선명해지죠. 움직임도 가까이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지만 멀리 있으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보세요.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고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와 시각들이 그리고 시간의 변화들이 많이 변이가 되고 있죠. 이론적인 부분이 공간으로 변형이 되면서 시각에 대한 UX 이론이 변형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관점에서 UX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시각에 대한 UX도 공간적인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숫자를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32, 22, 24, 65, 93, 22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워보세요. 기억력을 배울게요. 10, 9, 8. 여러분들 대부분 반복해서 암기하는 건 입으로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계속 되뇌어서 암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전화번호는 이렇게 암기하지 않죠.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디바이스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두뇌의 퇴화죠. 하지만 창의적인 부분이나 메타인지 능력은 서서히 더 좋은 두뇌로 각광받고 있죠. 자, 도구로 인해서 기억을 하는 습관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려면 감각, 즉 오감을 들여서 더 기억하기 쉬워져요. 가령 예를 들면 달리면서 레몬을 먹으면서 또는 단어집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피부적인 자극도 하고 후각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면 더 기억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자극과 반응으로 인해서 기억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것도 시간에 의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극과 반응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뺨을 때리고 갔어요. 이거는 1년이 지나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근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죠. 자극과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옛 추억을 되살리는 가족 사진, 그리고 현재 변경돼도 되는 페이스북 사진. 자, 옛 추억을 되살리는 가족 사진은 장기 기억에 남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떤 감정으로 찍었지라는 부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3D에서는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여기서 읽게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면 UX가 됩니다. 즉, 맥락에 대한 연결로 UX, 기억이 완성되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아까 그 사진에 대한 부분들, 즉 옛 추억을 되살리는 가족 사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났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여행지, 음식, 언제, 더운 느낌,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맥락의 조합을 통해서 연결로 UX의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놀랍죠?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출근하는 기간에 어떻게 출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당근 토크데이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서 대부분 교통편을 얘기하면서 오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밥 먹었는지 설명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출근할 때 어떻게 가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라고 답변을 주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뭐 지하철을 타고 가요 뭐 등등으로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이것을 분상기억이라고 합니다. 즉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죠. UX,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한 길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최소한의 길을 생각해야 돼요. 자, 고객이 기억하는 그 길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즉, 리뉴얼로 바꿨다면 표지판, 즉 그 길로 가기 위한 선택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객은 이미 그 길을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스토리를 바꾸면 고객은 혼란을 겪겠죠. 자, 우리가 예단하는 고객이 그럴 것이다 라는 유저 저니 맵은 얼마나 편중된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즉 거기에는 분류가 없어요. 대중만 있죠. 즉 유저 저니 맵은 대중을 상대로 한 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함과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분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UX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눈앞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말이죠. 대부분 성공하는 앱은 이렇게 동선을 줄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UX.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페이지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주려고 하지 않나요? 주변에 성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발달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초개인화로 가져다 주는 것. 자, 여기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죠. 즉, 아래의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심리를 UX에 적용하지 않아요. 즉, 사랑을 하려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돼야 되죠. 가령 예를 들면 돈과 집과 일자리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즉, 그런 아래의 욕구가 해결돼야만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과연 아래의 욕구와 현재의 욕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년 1월에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4월을 넘기지 못하죠. 이것을 체육관 등록 효과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낮은 생리적인 욕구라 해서 포기해도 아쉽진 않죠.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는 이 아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리적 욕구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4개월 이후에 해소를 하더라도 크게 아쉬울 점은 없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를 웹사이트 서비스로 접근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코그래픽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보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관심사, 소비 패턴, 디지털 행동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쿠팡, 네이버, 토스처럼 어떤 인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프로모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도 이렇게 사이코그래픽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정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인간은 돈이 해결되면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즉, 돈이 해결되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관계와 재미에 연관이 있습니다. UX에서 빠지면 서운한 건 펀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펀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사이트는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펀이 있으면 잦은 방문을 이루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꼴로 가는 확률이 높아져요. 즉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고객들은 알아서 방문하는 겁니다. 즉 재미 요소들은 단지 그냥 로케이션을 등록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게이지를 두고 이것을 채우면 너는 돼 라는 게임 같은 요소를 집어넣어서 점점 고객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펀이라는 부분들은 나의 레벨, 나의 쿠폰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된 것들을 빅테크 기업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기존 사용자 방문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줘야 찾아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과연 고객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단지 클릭만으로 분석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고객을 기억해주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사이트를 자주 찾아오는 고객, 즉 VIP에게 그들을 기억하거나 서비스를 차별화로 제공하고 있나요? 스타벅스, 네이버, 백화점, 모든 빅테크 기업은 고객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VIP에게 더 신경 쓰죠. 왜냐하면 VIP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에서 7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한 VIP에게 더 신경 쓰죠.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과연 VIP가 있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류입니다. VIP에게 중독을 선물하세요. 그들을 읽는 기술, 즉 예측과 질문, 그리고 보상의 차별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금융이나 이런 부분도 보상을 통해서 고객이 경쟁심과 또는 그 즐거움, 중독을 통해서 그 사이트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성 고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레벨이 있거나 포인트가 있거나 이러면 그 서비스를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이트는 자주 찾아오는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요? 그들을 기억하거나 VIP로 분류하나요? 자, UX에 대한 가이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질에 질문하시고 그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을 데이터로 만들고 개선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이 UX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UX 고정 프레임을 만들어요. 즉, 내가 갖고 있는 페이지의 스토리를 기준으로만 사고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나 또는 그 동선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UX의 고정 프레임을 가지고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소비자는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문제의식, 소비자들은 왜 우리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까라는 가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본질을 확인하고 감정, 질문, 분류를 통해서 고객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 가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시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전과 지금의 나아진 점과 아니면 안 나아진 점들을 분류하셔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유사 사례가 카카오뱅크죠. 공인인증을 벗어나서 간편 송금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런 파격적인 서비스를 했고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대부분의 금융들이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즉 차별화, 즉 UX에 대한 동선을 줄이는 거, 고정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UX, 고객을 이해하는 UX라고 합니다. 자, UX 고객의 경험, 우리는 개인의 욕망을 발견하고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목표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개인의 욕망, 그리고 발견은 데이터고요. 심리는 사전 정의된 가설이고요. 목표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건 UI입니다. 그를 통해서 고객 경험이 개선되는 거죠. 자, 심리학과 UX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이거는 당근 토크데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자료로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